성일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 날씨 참 좋았는데요. 우리 시장도 따뜻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나스닥 기술주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에 집중을 하면서 미국 시장은 탄탄하다라는 분석과 함께 또다시 상승을 해줬는데요. 또 중국에서도 시장에 자금을 더 공급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를 더 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IT와 화학 업종을 위주로 매수해주는 가운데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2223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0.93%가량 상승한 682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상승한 업종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특히 2차 전지주 테슬라 효과로 인해서 오늘도 강세를 보였고 2차 전지주로 시작된 이 매기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MLCC 관련주들까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5G 관련주와 전자결제주도 흐름 좋았고요. 또 영화 기생충과 관련한 종목들 어제 급등했었는데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단기 고점을 경신한 이후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또 어제 올랐었던 바이오주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좀 더 안정화된 흐름과 함께 오늘 5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1181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과 같은 종목 장세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이럴 때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1%가량이나 상승을 해줬는데 장 막판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증시가 지금 당장에 바로 신고가는 기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즉 조금 횡보 기간을 거쳐가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종료되는 이 바이러스 이슈가 나온 뒤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지수가 비로소 완벽한 적응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은 상승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봐요. 오늘 지금 현재 하루 계속해서 오늘자 중국에서만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게 됐죠. 누적해서는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중이죠. 이 심각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시기, 이 줄어드는 시기에 맞춰서 대한민국 국내 지수도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바로 보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 보이시듯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반등을 했지만 전 고점은 바로 넘지 못하고 오히려 고점에서 누구의 매도세?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매도세에서는 기관계들이 팔더니 지금 두 번째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죠. 아마 이 박스권, 이 일정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서 이 박스권 증시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단기 조정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의 종목을 특히나 주력 종목을 베팅하시기보다는 단타 위주의 종목들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설명 드려요. 특히나 최근 장세에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앞서서 이미 언급을 한번 해주셨었는데요. 이 전기차 종목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테슬라입니다. 이 해외 주식이고요. 이 테슬라라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세요. 기존에 거의 저가에서 지금 현재 실적이 나오냐 마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과거에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2019년도부터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이 터지자마자 이런 역대급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냐? 바로 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전기차에 대한 업종이 최근 유럽뿐만 아니라 이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정부에서 계속해서 밀어주게 되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개선도가 확인됨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주가 올라가는 바로 실적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우리나라 국내 부품 관련 기업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요. 적자인 기업들이 흑자로 돌아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실적과 함께
탄탄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전기차 종목들을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호흡, 짧게 보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는 방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다만 앞서서도 말씀해드렸듯이 지수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부터? 2월 달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매수는 언제? 2월 좀 지켜보시다가 지금부터는 단타만 하세요. 단타만 좀 건드시다가 언제부터? 2월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풀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적극적인 매수 베팅을 통해서 수익을 보시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시장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살아있고 또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일까지 껴있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언제 반등할 수 있느냐의 이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시기이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유념해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좋고 특히 실적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마구 매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오늘의 주식 명언은 어떤 내용이죠? 제가 오늘 준비한 주식 명언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급하면 안 된다. 조급하면 손실을 불러온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워낙에 주식시장이 한번 눌림목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손실을 보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눌림목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물타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전가가 오는 종목은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아지실 거라고 현재 생각이 돼요. 그래서 슬슬 급등하는 종목들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을 잡다가 잘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른손 같은 경우 올라갔죠. 하지만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슈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조금씩 박스권 자리를 보여주게 되면서 상승세를 멈춘 종목들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예제 종목으로는 마니커 FNG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 그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더 급등하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오늘자도 지금 현재 돼지열병 관련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닭, 육개 지금 현재 닭 관련 종목들 이 분명히 급등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져 버리는 모습이었죠. 즉 여러분들께서 단순하게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종목을 따라잡으셨다가는 이렇게 손실을 정말 우리 여러분들께서 대응도 못하고 안 그래도 복구해야 될 시장에 물리는 경우가 생겨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절대 조급함을 가지고 따라잡는 매매,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께서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는 주력주 담을 타이밍, 이 타이밍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나가시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되니까요. 지금은 이런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꾼들의 시장입니다. 현재 시장은요. 굉장히 이슈도 굉장히 많고요. 대장인 테마가 없어요. 이 이슈, 저 이슈, 요 이슈. 오늘 하루만 해도 지금 현재 테마별로 5개 종목 테마가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지금 현재 급등세가 한쪽에 몰리지 않고 퍼져버리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준을 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니까요. 즉 고수들의 시장이니까 단타 종목들을 혼자 공략하시는 거, 따라잡는 매매는 절대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고수들의 시장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급등하는 종목들 그냥 따라가서 추격 매수했다간 급락을 하면서 물리실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조급함은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어떤 종목이 그래도 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투자병법과 함께 하시면서 그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SR 종목은요. 어제도 살펴드렸던 키이스트입니다. 이 키이스트 향후에 상승할 수는 있지만 눌렸을 때 매수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매수 포인트가 어느 지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매수 가격 포인트를 주시자면 어느 선일까요? 자, 가격 라인은 제가 3,000원 라인을 제시해 드렸거든요. 이 종목 그냥 바로 날아가면 어떨까 지금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일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 가지고 계신 분 많은데 지금 이 키이스트라는 종목은요. 방탄소년단 관련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방탄소년단 바로 이
상장에 대한 이슈, 이 방탄소년단이 속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이슈와 관련된 이슈와 함께 추가적인 급등세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차트만 딱 보셔도 느낌 오실 거예요. 1차적인 급등 나왔고요. 그 이후에 조정세가 나왔지만 적정 주가 지켜주면서 위아래로 횡보해주는 모습이죠. 이런 횡보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슈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그전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투자병법 방송에서 이 세력 종목으로서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포착이 돼서 날아갔던 종목들 간단하게 보면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도 이런 대표적인 자리들 자리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죠. 차트를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종목은 굉장히 심플해요. 1차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지만 적정 주가를 지킨다. 적정 주가를 지키면서 위아래로 흔들어주다가 횡보하다가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파동이 나온다. 이 파동만 하더라도 40~50% 파동이 나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계좌를 바꿔낼 수 있을 만한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는 거겠죠. 이와 관련된 좀 똑같은 패턴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은 키스트입니다. 다만 따라잡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 3,000원 구간까지 살짝 눌림목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저가까지 한번 내려왔을 당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조금 더 빠르게 안전하게 여러분들께서 수익 바로 매수하자마자 수익권에 좀 들어가면서 안전한 투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 따라잡지 마시고요. 눌림목 나올 때 잡으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키스트 추경 매수는 자제하시고 눌렸을 때 3,000원선 이하선에서 매수하시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키스트였고요. 이제 다음 종목 또 A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이 종목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기도 했었고 또 이제 봄이 오면 상승할 수 있는 미세먼지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대응법 알아보죠. 네. 전문가님 전략 주실까요? 요 종목은 아마 조금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고 조금 실적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요 종목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이고요. 차트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그전부터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이 필터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터의 70%, 국내의 70%는 바로 이 크린앤사이언스 필터를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 점유율이면요. 거의 독과점 수준이죠. 이 기업의 제품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기업들은요. 특히나 공기청정기 최근에 지금 현재 각 가구당 보급률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 만큼 필터의 지금 주기적인 교체에 따라서 실적도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상승 파동이 중간에 한번 보이는데요. 이 상승 파동을 현재 보시면 이제 상승 파동 자체가 미세먼지 관련 이슈가 아니라 이 폐렴 관련 이슈로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급등이 나올 때 분봉을 한번 까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분봉 상태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께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현재 이 상승이 나왔을 당시, 상승세가 나올 당시 이 분봉을 딱 까보시면 지금 현재 상승할 때마다 양봉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 지금 현재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지고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은 거의 다 올라갈 때 터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눌림목이 나오긴 했지만 이 고점 자리에서 매집한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겠죠. 가격 단가 자체는 지금 현재 35,000원대 정도에서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까지는 한번 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목표가 자리는 제가 여러분들께 32,000원짜리 정도 잡아드렸는데요. 그 이상 35,000원짜리까지 한번 넘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나는 실적 기반하면서 좀 안전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편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기반하면서 안전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서 크린앤사이언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관심 종목이기도 했죠. 이 관심 편입주이기도 했던 크린앤사이언스 29,000원 선 이하선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단기적으로는 32,000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35,000원까지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또 A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아이크래프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정치 테마주로서 최근에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알아보죠. 전문가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과열 구간에 들어갔거든요. 첫 번째 상승 이후에 과열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열 구간에 들어갔으면 보통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 폐렴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과열 구간에 들어간 다음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과열 구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전부터 언제부터 여러분들께 이 윤석열 관련 종목들을 말씀해 드렸냐면 이 저점 자리에서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투자병법 방송에서 직접 어디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 이후에 바로 추천드리면서 다음날 바로 22%의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렸죠. 이 모베이스 전자와 현재 아이크래프트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1차적인 급등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과열 구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횡보세가 나와주는 모습이죠. 즉 상승세가 끝나지 않았고 추가적인 단기 상승세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자리 종목들은요. 과열 구간이 끝난 다음에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도 점수를 줄만 하지만 하나 더 점수를 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래 구간까지 아주 굉장히 하락폭 구간이 넓게 보이지만 이 종목 굉장히 쉬워요. 첫 번째 상한가 갔던 자리 보이십니까? 옆에 보시면 점 상한가를 좀 기록했던 자리가 있어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점 상한가가 기록했던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를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종목이 과열 구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버리시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서 제가 매수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으니까요. 반드시 관심 종목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크래프트였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매수 시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투자병법 시청하시면서 그 시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지금 투자병법 아마 TV로 시청하고 계실 텐데 저희 방송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요. 실시간으로 채팅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과 또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급등주 알려주신다고요? 그렇죠. 아마 제가 저번 강의에서 무슨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증시가 눌림목이 나오고 2월 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3월 달부터 지수의 대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는 지수 상승에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권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들어가 있자. 이런 종목들을 편입하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종목들 편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 단기 종목들 나쁘지 지금 이제 급등 수익 중간중간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겠죠. 아마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좀 원하시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제시해 드릴 거고요. 이 종목들은요. 앞서 계속해서 설명드렸듯이 조금 어려운 구간들입니다. 굉장히 쉬운 구간이 아니에요. 종목을 사는 거의 고수들만이 수익 볼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해드리는 전략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단기적인 수익들 잡아내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그전 제가 말씀해드렸던 모베이스 전자 20% 급등 후속 종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 드리니까요. 이번 주 바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 알고자 하시는 분들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급등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급등주 분석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최근에 그전까지 시장은 너무 편했어요. 왜? 폐렴 관련 종목만 잡으면 웬만하면 다 수익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 폐렴 관련 종목들이 끝나고 나서 하락세가 나오고 나서 시장은 너무나도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굉장히 수급들이 다양한 테마들로 퍼져나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어지러운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럴 때 물리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기준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런 급등 종목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에 이어서 바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해드리는 종목, 내 이번 주자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강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지러운 테마 장세에서 기준을 잡는 법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라오 전문가입니다. 항상 이 투자병법 방송의 월요일, 화요일, 지금 현재 한 주의 시작을 좀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금요일 방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제 전략이 잘 맞았는지 금요일 날짜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할 거니까 이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 투자병법 방송 금요일 시장에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릴 강의 하나씩 진행을 해봐야겠죠. 일단 시장을 먼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지부진 횡보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렸죠. 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슈, 악재가 존재하죠. 그 어떤 국가에 대한민국에서도 현재 감염자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중국과 조금 더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이 중국의 경제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 지수도 바로 반등하지 못하고 박스권 자리를 어느 정도 가져갈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미 해드린 걸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마냥 올라가진 않고 아마 이런 박스권 자리를 가져가다가 언제부터 우리가 이 질병이 언제 끝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긴 좀 힘들어요. 다만 2월에서 한 3월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 질병과 관련된 이슈, 사스라든가 메르스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에도요, 2달 이상 증시가 빠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적응 기간을 거쳐서 상승한 적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지부진한 증시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시면서 희망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베팅할 시기가 곧 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급등 종목들에 대한 분석도 조금 부족합니다. 급등 종목들이 최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금 불안하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상승을 과거의 종목은 굉장히 크게 수급도 잘 들어왔고 이 상한가가 깨지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상한가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급등이 과거의 폐렴 관련 종목까지는 100%, 200%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50%가 한계라고 느껴질 정도로 상승세가 좀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지금 지수 자체의 개인 보유 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즉 개인들이 많이 샀다라는 거겠죠. 자, 지금 현재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개인들이 매수했다라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딱 요 타이밍이 떨어지는 타이밍이에요. 지수 급락 시기인데 오히려 집중 매수 들어갔고 개인 보유 수량이 올라갔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개인 보유 금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좌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즉 손실을 입으면서 계속해서 개인들이 저가에서 매수했다라는 거겠죠.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개인 보유 금액 자체는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게 되면서 개인들의 계좌가 박살났다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주식 보유는 증가했고 순매수 들어왔고 보유 금액은 감소했다. 즉 개인들의 힘이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총알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 개인들이 이미 손실을 많이 받고 현재 신규 종목이 나오더라도 매수할 자금이 없다라는 부분은 무슨 말이랑 동일하냐면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랑 동일합니다. 왜? 지금 보시면 현재 시장의 메이저는 이 외국인 그리고 기관 그리고 큰 손입니다. 뭐 기관 같은 경우는 펀드라든가 기타 운용사들까지 전부 다 합쳐서 기관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메이저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누구의 자금을 빼앗죠? 바로 서로에게 자금을 빼앗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빼앗는 것은 바로 개인들의 물량을 이 메이저가 빼앗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금을 자신들이 가져온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구조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에 이 폐렴 이슈가 퍼지게 되면서 개인들이 이 투자 잔고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즉 외국인 기관계도 많이들 손실을 받겠지만 특히나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는 부분, 개인들에게서 어디로 바로 메이저에게로 돈이 이동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더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차트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왜? 모든 급등 종목들은요. 세력들이 혼자서 올리지 못합니다. 혼자서 올리지 못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보통 개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가를 올리게 됩니다. 물론 수급을 붙여주기도 하지만 그 따라붙는 개인들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주가가 10% 급등으로 끝날지 20% 급등으로 끝날지 정해진다는 거겠죠. 그 근거로는 보통 이 급등하는 종목들은 재료를 터뜨리면서 급등하죠. 그 급등하는 종목들 재료를 붙이는 이유도 뭐겠어요? 개인들을 꼬셔내기 위해서, 개인들을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슈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의 관심을 끌고 얼마나 관심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상승이 나오다가 이런 자리가 많이 나와요. 상한가에 진입했지만 상한가가 풀리는 경우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즉 개인들이 주가가 워낙에 많이 박살이 났었고 많이 하락이 나왔었고 지수가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심지어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 상태도 좋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참을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존의 폐렴주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150%까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지금의 이 차트는 바른손의 차트입니다. 오늘자 상한가를 갈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까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이런 불안하게 차트가 형성되는 시장은요. 상한가가 풀리는 이런 상한가가 나오는 시장은 이 고수들이 접근할 만한 시장이고요. 우리 초보자분들이 접근할 만한 시장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이 수급에서도 차이점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제가 과거에 대표적인 세력주 종목으로서 짚어드렸던 종목 삼성출판사입니다.
바로 아기상어 관련 이슈를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죠. 지금 현재 첫 번째 급등세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고 횡보세가 나오다가 2차 급등이 나오는 실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 2대12 투자병법 방송에서도 두세 번 정도 추천해드렸고요. 우리 공개 방송,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한 7번 연속 추천해드리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방송만 보셨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솔직히 안 살 수가 없는 수익을 매수를 하셨으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나왔었죠. 지금은 삼성출판사가 그러한 종목입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주목하는 자리는 바로 여기예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요. 첫 번째 이슈를 터트려내면서 급등세가 나올 때요. 바로 개인들의 매수세, 개인들의 매수세가 함께 많이 따라붙게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준비했거든요. 어떻게 붙게 되냐면 첫 번째 이런 급등세가 나올 때 정확하게 날짜는 언제부터 진행되느냐? 2019년도 10월 22일부터요. 이 첫 번째 급등이 나온 날이 22일이에요. 22일, 여기가 23일, 그리고 24일이라고 보시면 될, 상한가가 한 날이 24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해볼게요. 며칠? 여기 자리가 23일, 첫 번째 상한가, 두 번째가 24일, 그리고 22일이네요. 22일, 23일, 그리고 24일까지 되는데요. 그 이 매집 자리, 첫 번째 급등 자리에서 이 수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한가가 갔을 때 누가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바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날 횡보 자리가 나오면서 갭상승 이후에 음봉 자리가 나올 때, 이 도지형 캔들이 나올 때에도 누가 가장 많이 매수합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합니다. 그 다음날 상한가가 올라가는 날까지 누가 가장 많이 매수해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해요. 즉, 이 이슈가 개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고 이 종목이 이 추가적인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마 이 개인 이 수급 안에요. 아마 세력들의 매집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트 수급 확인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세력 종목들은 개인 매집을 통해서 올린다.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종목이 결국 어떻게 된다?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강의해드렸던 전형적인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우리에게 수익 주는 구간 한 50% 급등, 첫 번째 급등에서도 한 80% 급등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수익 구간을 주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짚어드렸던 종목에서도 그랬습니다. 바로 첫 번째 급등이 나오고 있는 50이라는 종목입니다. 바로 요 초입 구간에 누가 가장 많이 매수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입 구간에 가장 많이 매수한 구간, 지금 현재 이 종목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기, 상한가를 기록하는 시기만 간단하게만 확인해 봐도 누가 가장 많이 매수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개인이 매수해요? 외국인이 매수해요? 기관기가 매수해요? 외국인은 겁나 팔고 있고요. 기관기는 조금 샀고요. 누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하는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날에도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 그 다음 날에도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즉, 3거래일 동안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초입 구간이 보통 이렇게 개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을 경우 추가적인 급등세, 제대로 된 세력주 종목들, 급등 종목들이 형성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보통 정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최근 주식시장의 수급이 심상치 않다. 개인들이 어떻게 했다? 거의 사라졌다. 왜? 개인들이 워낙에 지수 눌림목이 나올 때 저가에서 추가 매수를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총알이 있다 없다? 총알이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일어났냐? 오늘 가장 큰 이슈를 터트린 두 번째 이 현상을 찍은 다른손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수급 보겠습니다. 원래 기존 같으면 여기서도 개인 매수, 여기서도 개인 매수. 개인 매수가 연속 이틀 이어져야지만이 거의 통상적인 흐름이에요. 하지만 오늘자 흐름을 보시면 개인들이 첫 번째 조금 많이 샀다가 다음날 오늘자 오히려 개인들이 싸그리 다 매도하는 모습들. 매수는 오히려 누가? 기관계가 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가는 더 크게 갈 수 있다 없다?
아마 가더라도 내일이 거의 끝일 가능성이 여러분들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손이라는 종목을 여러분께서 보시는 분들은 너무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아마 물량을 일부 털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동엔 과거 폐렴주처럼 200% 상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분할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강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런 바른손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불안해요. 오늘 장막판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던 한창제지라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이 황교안 관련 테마, 지금 정치 관련 테마에 엮이고 있었던 종목이죠. 좀 볼게요. 원래 기존 같으면 이렇게 급등을 보이고 있으면 누가 가장 많이, 이 초반에 누가 가장 많이 매수해야 돼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해야겠죠. 하지만 볼게요. 보시면 수급들이 애매합니다. 오늘 보시면 지금의 첫 번째 급등에 개인들이 조금 매수했고요. 두 번째 오히려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오늘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즉 세력들도 빠져나가실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나쁘고 이슈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나쁘다? 수급이 나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슈도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 이슈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부족한 것보다 개인들의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과거와 같이 이렇게 50이라든가 50에 200%가량 급등했죠. 그죠? 실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이후에도 말씀드린 이후에도 주가는 150% 정도의 급등. 실제 관련 종목인 웰크론이라든가 깨끗한 나라 같은 종목들은 지금 현재 80%에서 한 40% 급등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기에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저와 이 기타 관련 종목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수익은 한 번 더. 아마 내일자에서 내일 모레자까지 길게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목요일 정도까지만 파동을 보여주고 다시 꺾여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우리 초보자분들은 건드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는다라는 말씀드려요. 이런 삼성출판사 같이 전형적으로 찍으면 수익 보는 구간을 가져가기는 힘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제가 뭘 하라고 했죠? 제가 이런 시장 좀 애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낫다. 지금 현재 주가가 급등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무엇을 해라? 바로 고수들의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대장 테마를 미리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이 다 미리 대응해야 되는 테마는 제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온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저는 조금 더 강조해드린 건 바로 제약바이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이 미국 암학회가요 언제 있냐면 4월 달에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4월 달이면 벌써 말해요? 4월 달이잖아요. 지금 무슨 몇 월 달이요? 2월 달이요. 전문가님 2달 정도 남았는데 전문가님 이거 벌써 언급하면 되나요? 여러분은 실제 종목들을 보시면요. 미국 암학회가 4월 달에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2월 달에서 3월 달에 대부분의 급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암학회와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흐름들이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작년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셀리버리라는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은요. 2월 달, 3월 달에 몇 퍼센트가 급등했느냐? 150%가 넘는 급등을 2월 달, 3월 달에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셔야지만이 이런 암학회와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선취해서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반드시 집중하시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다른 기타 종목들이 잘 급등하더라도 이게 메인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는 항상 이게 메인이니까 난 제약바이오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단타 종목을 하더라도 많은 돈을 투자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고 우리는 항상 현금을 남겨두시면서 이 미래 시장에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어제부터 기존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알아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금요일자도 그렇고요. 그 다음 주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어떤 종목 잡아야 되는지, 대장주격 종목은 뭐가 되는지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종목을 직접 찝어드린다는 말씀 드렸죠. 요 종목 알고자 하시는 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메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도 좀 전문가님 그래도 이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래도 단타 종목 뭐 없을까요? 우리 이번 주 소고기 먹고 싶은데 이 소고기 먹을 수 있을 만한 단타 종목 하나 없을까요? 이런 질문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추력주 준비하라니까 여러분들 자꾸 저한테 오늘 방송에 들어오셔서 저 오늘 소고기 먹고 싶어 이런 얘기 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그래 이게 우리 여러분 모른 척 할 수 있었지만 마냥 그래도 마침 종목이 보이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단기 종목을 하나 준비했어요. 하지만 메인은 뭐라고요? 제약바이오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추천하는 단타 종목에는 많은 비중 담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오늘자 말씀해드릴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 저가에서부터 1차 파동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하나 더 포착했습니다. 파동은 한 20에서 클 경우에는 30% 정도 파동 보고요. 우리는 이 파동 안에서 어느 정도 먹으면 되냐? 딱 소고기 먹을 만큼만 수익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 정도만 여러분들 한번 노려보시면 됩니다. 욕심 없으신 분들은 5%만 수익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러한 종목을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저번 시간에 공개했던 이 제약바이오 대장 종목과 함께 이번 주 급등할 수 있는 단기 종목도 함께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9시 30분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9시 30분입니다.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바로 뒤에 이어서 방송 이어가도록 할게요. 강의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요즘 같은 테마 장세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할지 그 내용 알려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이죠? 자, 종목 어제에 이어서 똑같은 종목입니다. 그죠? 불만이 터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추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클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워낙에 유명하죠.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필터 사업의 지금 이제 공기청정기 사업의 가장 핵심인 필터 사업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점유율 70%라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맞춰준다는 얘기거든요. 기술력이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이번에 중국의 위생에 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 시장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현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클린앤사이언스를 한 번 더 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종목은요, 차트상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흐름이 제가 과거에 보여드렸던 차트 패턴과 굉장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떤 자리냐면 1차적인 급등, 좀 엉덩이가 무겁긴 하지만 1차적인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지만 적정 주가를 유지해줬고요. 횡보 자리가 나오다가 어떻게 되는 모습들, 추가적인 3차 파동, 마지막 상승 파동까지 한번 탄력이 받아가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어느 종목에서 많이 보셨던 자리냐면 제가 비교해드리면 SFA 반도체라고 해서
SFA 반도체라고 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종목으로서 거론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은 원래 메모리 반도체를 현재 주력을 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시스템 반도체, 이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시장을 노린다라는 이슈와 함께 정책적인 이슈를 받았고요. 이 기업들 추가적인 급등 이후에 눌림목 자리, 횡보 자리 나오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상승 파동을 굉장히 크게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간에 오르락 내리락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 눌림목 이후의 횡보,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크게 나온다는 점이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실 점이에요. 아마 이런 SFA 반도체처럼 이 클린앤사이언스도 탄력을 잘 받을 경우 저런 상승세까지 단숨에 50%에서 60%까지 좀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서 클린앤사이언스 말씀해 드렸습니다. 매수가 자리는 동일할 것 같아요. 종목은 살짝 아래서 지금 현재 29,000원짜리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자리는 32,000원짜리로 1차 목표가 봅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더 크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손절가 자리는 27,000원짜리로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탈하면 바로 손절 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가격 전략 확인하시면서 공략하셔서 꼭 수익 실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클린앤사이언스였습니다. 두 번이나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겠죠. 목표가는 32,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7,0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소고기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님, 도대체 어떤 종목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죠, 먹어야겠죠. 우리 힘내야 되니까요, 그죠. 지금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총선 관련 이슈가 가장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한 3명 정도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이 종목 아니에요? 벌써 예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들이 추가적인 1차 파동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제가 과거 이 윤석열 관련 종목으로서 수익을 드렸던 이력이 있는 만큼 총선 관련 종목은 그만큼 제가 잘 알고 있는 섹터니까요. 충분히 소고기 먹을 수 있는 20%, 30%까지 파동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여하셔서 많은 수익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고기 드시고 싶으신 분들 오늘 방송 꼭 참여하셔야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아마 혼자는 힘드신 시장이에요.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전략 짚어드릴 테니까 단기 종목 꼭 알아가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해드릴 거 아직 증시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증시는 아닙니다. 좀 횡보세가 나올 증시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시면서 타이밍을 기다리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심 갖고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